여러분 안녕하세요. 전 최장투입니다. 최근 시장이 계속 고점에 위치해 있고 금리 경기, 그리고 다시 시작된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변동성과 불안함이 꽤나 큰 상황입니다. 따라서 주가 등락에 흔들리기 쉬울 텐데요. 이런 시기일수록 현재 나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500만 원 정도를 추가 매수하며 비중을 늘린 종목이 있는데요. 이번 매수는 단순히 수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구조를 강화하기 위한 매수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매수한 종목, 매수 이유, 매수 후 포트폴리오 변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자세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참고로 오늘 제 계좌는 영상의 중간 즈음에 나오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이번에 추가 매수한 종목을 바로 공유해 드릴게요. 두 개의 종목을 추가 매수했고요. 첫 번째 종목은 커버드콜 ETF인 제피큐입니다. 총 투자금 5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커버드콜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높을 때 월 배당금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주가 상승폭은 다소 제한적이지만 연 11% 수준의 높은 배당률,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배당금이라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것은 장기 투자에서 심리적으로도 큰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두 번째 종목은 장기채 ETF인 TLT입니다. 추가 매수 금액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매수했습니다. 금리 하락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에서 시세 차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 하락할 때 안전자산 보유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채권은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식만 보유하는 것보다 채권을 포함하면 포트폴리오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매수는 단순한 수량 증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 강화와 포트폴리오 안정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노린 결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매수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금리와 경제 지표를 살펴보면 2023년 7월 기준금리가 5.5%까지 치솟으면서 2024년 8월까지 5.5%라는 높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조금씩 금리를 내리고 가장 최근인 2025년 9월 18일 4.25%까지 낮아진 상태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금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어찌 됐든 금리 상승세는 둔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성장주 중심으로 공격적인 투자를 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방어적인 구조로 재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채권 수익률 대비 주식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가가 높게 오를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미래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술주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금리 인하의 대표적 수혜주인 기술주들이나 배당주들을 매수하지 않았을까요? 약 1년 전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보통 10년짜리 장기채 금리는 2년짜리 단기채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오래 맡길수록 더 높은 이자를 줘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금리차가 역전됐다는 건 2년짜리 단기채 금리가 10년짜리 장기채보다 높아졌다는 의미인데요. 즉, 지금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가 불안하다는 시장의 신호입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간엔 돈을 맡겨도 안전하다고 믿지만 10년, 20년 뒤에도 같은 경제 상황이 유지될지 의심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역사적으로 높은 확률로 향후 경기 침체를 예고합니다. 실제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대부분 경기 침체가 왔었는데요. 회색 부분은 경기 침체가 왔던 구간을 의미합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연준은 금리를 급하게 낮춰 경기 부양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인하는 침체 공포가 반영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불안정한 상태일 겁니다.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도 주식 가격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장단기 금리차, 고용, 물가 지표 등을 유심히 관찰하며 금리 정책을 조정합니다.
이번 상황 같은 경우 단순히 금리가 내려간다는 이유만으로 주식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엇갈린 물가,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자자들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리스크를 짊어지는 것보다는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매수 후 포트폴리오 변화를 살펴볼게요. SCHD, QQQM, 그리고 VOO의 수량 변화는 없고요. TLT의 수량이 23주 증가, JPQ의 수량이 25주 증가해서 각각 65주, 100주가 되었습니다. 기존 보유 수량에서 각각 55%, 33% 수량을 더 늘린 것이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총 3% 상승했습니다. 매수 후 제 계좌의 종목별 비중은 슈드가 60%, QQQM 20%, 부 10%, TLT 5%, JPQ 5%입니다. 여전히 배당 성장 ETF인 SCHD가 중심이지만 이제 커버드콜과 장기채 ETF가 일정 비중을 차지하며 시장 변동성을 완화해주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 강화입니다. JPQ 비중 증가로 월배당 수익이 늘어나면서 향후 현금 흐름 관리에 유리합니다. 기존보다 약 1.5% 늘어난 배당 수익이 매달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확보입니다. TLT는 장기채 ETF로 금리 하락 시 시세 차익과 변동성 완화 효과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또한 배당률 역시 약 4% 중반으로 단순히 채권 가격 상승뿐 아니라 매달 꾸준히 이자를 지급받는 형태로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즉 채권 시장이 횡보해도 TLT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 현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포트폴리오가 슈드, QQQ 중심일 때보다 JPQ와 TLT의 비중을 조금씩 올리면서 시장 흔들림에도 잘 버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매수를 통해 포트폴리오가 단순한 배당 ETF 중심에서 성장성, 현금 흐름과 방어력을 갖춘 구조로 진화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적립식 매수는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다만 배당금은 바로 재투자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할 생각입니다. 지금 증시는 여전히 고점 구간이고 시장 이슈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서 단기 수익을 좇기보다는 현금 흐름과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변동성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 단계는 공격적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구조 만들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립식 매수로 꾸준히 자산을 늘리면서 배당금은 일종의 비상금처럼 모아두어 시장 흔들림에 대비하는 전략입니다. 만약 시장이 흔들린다면 월배당금으로 현금 흐름을 유지하면서 포트폴리오의 하락폭을 채권이 일부 방어해 줄 겁니다. 반대로 주식 가격이 더 상승한다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의 비중이 높으니까 자산의 가치도 상승할 것이고요. 결국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완성된 셈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구독자님들의 투자 전략 점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 투자 여정이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 최장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